진정한 빈곤은 돈 부족으로 제한되지 않지만 우리가 마음이 게으르도록 할 때도 나타납니다. 가장 위험한 종류의 필요는 지적 빈곤입니다. 고대 유대인의 지혜는 양심으로 운동하는 한 마음이 근육으로 강화될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수세기에 걸쳐 테스트된 간단한 원칙이 있습니다. 그것은 마법이나 기적의 약속이 아니라 그 강점이 단순하게 존재하기 때문에 기본적입니다. 이 방법은 생각을 더 명확하고 현명한 결정과 보다 안정적인 삶으로 만듭니다. 금이간 투수로 물을 가지고 다니는 사람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것이 그를 채우는 만큼 물은 항상 떨어집니다.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들은 지식을 축적하지만 주의를 기울이는 습관으로 잃어버리고 노력해도 약해집니다. 이 원칙은 이러한 균열에서 패치처럼 행동하여 정신력을 유지하고 그것을 실존적 부로 바꾸는 것을 가르칩니다. 유대인 가족은 밤새 천재를 창조하지 않고 공통된 마음을 강력한 마음으로 전환하는 습관을 키우는 세대를 위해 이 지식을 전달합니다. 현대 심리학은 다음과 같이 확인합니다. 데니얼 코너먼은 두 가지 사고 시스템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는 빠르고 정서적이며 자동입니다. 느리고 반사적이며 까다로운 또 다른. 우리가 마음을 운동하지 않으면 그것은 빠른 모드에서만 작동하여 함정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나 속도를 늦추고 집중하는 법을 배울 때 우리는 마음을 강도 도구로 바꿉니다. 빅터 프랭켈은 우리가 모든 것을 잃을 때에도 한 가지가 남아있음을 기억했습니다. 상황에 직면할 때 우리의 태도를 선택하는 능력. 강한 마음은 혼돈 속에서 익사하지 않지만 그 의미를 찾습니다. 이 원칙은 일주일 안에 이미 지성을 강화하는 작은 일일 단계입니다. 그것은 세대의 참신이 아니라 밀레니엄 세대의 진실입니다. 현대인의 큰 문제는 수백 가지 뉴스, 수천 개의 알림, 끊임없는 소음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살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의식적인 선택이 아니라 습관으로 끌려갑니다. 유대인의 지혜는 이미 디지털 시대 이전에 그것에 대해 경고했습니다. 그녀는 마음이 없는 마음은 노예가 된다고 가르쳤다. 과도한 속도로 바퀴가 회전하는 것을 생각하십시오. 언뜻 보기에는 에너지로 가득 차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안정성을 잃고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습니다. 이것은 무작위 정보에 과부하된 마음으로 작동합니다. 움직이지 않고 회전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정신적 약점이 나이나 목적지에 기인하지만 실제로는 습관의 결과입니다. 캐렐 덱은 성장 사고방식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마음이 훈련될 수 있다고 믿는다면 발전합니다. 당신이 그것이 그대로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정체됩니다. 많은 사람들의 오류는 정신력을 포기하기 전에 심지어 경작을 시도하는 것입니다. 유대인주의는 아이들에게 매일 말, 읽기, 성찰 및 반복에 헌신하도록 가르쳤다. 메모를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운동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근육처럼 지속적인 노력으로만 강화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현대 심리학은 다음과 같이 덧붙입니다. 마음은 작은 오류로 도난당합니다. 제임스 클리어는 습관의 힘에 대해 썼습니다. 매일 사소한 일에 산만해지면 시스템이 될 것입니다. 마음은 혼란에 익숙해집니다. 그러나 매일 유용한 단어, 메모 또는 반사의 주의를 기울이면 시스템이 됩니다. 모어건 하우젤은 행동이 지식보다 더 중요하다고 언급했습니다. 당신은 수천 가지 사실을 알고 있을지 모르지만 당신의 습관이 산만해지는 경우 마음은 연약한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지식이 연습이 될 때만 강화됩니다. 유대인 문화에는 휴식 시간이 있으며 안식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종교적 전통일 뿐만 아니라 시간과 관심을 소중히 여기는 운동입니다. 언젠가 서도에서 분리하고 마음이 쉬도록 합니다. 시간 낭비가 아니라 강화합니다. 마음은 스스로를 정화한 다음 더 강하게 작동합니다. 강한 마음에는 수년간의 공부나 희귀한 선물이 필요하다는 오해가 가장 많이 오해합니다. 사실 그것은 반복적인 작은 단계에서 여러 번 태어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원칙은 7일 만에 작동하는 이유입니다. 간단하지만 방향은 변합니다. 일주일 안에 습관이 있기 때문에 마음은 이미 더 명확합니다.
통합하기 시작합니다. 유대인 지혜의 기초는 말이 현실을 만든다는 믿음입니다. 당신이 매일 반복하는 것은 기분을 형성할 뿐만 아니라 생각의 구조를 형성합니다. 누군가가 내가 할 수 없다고 말하면 마음은 이 약점을 확인하려고 합니다. 당신이 내가 시도할 것이라고 말하면 마음은 해결책을 찾습니다. 매일 씨앗을 심는 정원을 상상해 보십시오. 일부 잡초, 과일, 지구는 모든 것을 받아들입니다. 이것은 마음입니다. 반복하는 단어를 흡수하십시오. 문제는 무엇이 싹이 될 것인지입니다. 빌리우스 출신의 젊은이에 관한 이야기가 이것을 보여줍니다. 그는 평범한 학생이었고 종종 나는 매우 멍청하다고 불평했다. 당신의 주인은 당신이 말할 때마다 자신의 미래를 훔치고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소녀는 그의 말을 바꿨다. 그는 반복했다. 배우고 잘하고 있다. 몇 년 후 그는 수천 명을 존경하는 랍비가 되었습니다. 그의 마음은 운명의 선물이 아니라 그가 마음에 심은 말의 결과였습니다. 현대 심리학이 확인됩니다. 앤젤러 더커스는 인내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녀는 재능이 아니라 내부 대화에서 나온 것입니다. 누가 어려움에서도 힘의 말을 받고 있습니다. 패배의 말을 반복하는 사람은 더 일찍 포기합니다. 해군 러비칸트는 기술의 복합 효과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올바른 단어를 선택할 때마다 작은 투자를 합니다. 마음은 갑자기 강화되지 않고 점차적으로 축적되는 관심사로 강화됩니다. 라이언 할러데이는 장애물은 길입니다. 라고 기억했습니다. 어려움에 직면할 때 당신의 말이 당신의 반응을 정의합니다. 목적이 어떻게 마음을 약화시키는지에 직면합니다. 수업으로 얼굴이 강화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의 힘을 과소평가하고 중요하지 않은 세부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다치거나 보호할 수 있는 도구입니다. 당신이 그들을 통제하지 않으면 당신의 마음은 항상 취약할 것입니다. 유대인의 지혜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삶은 변할 것이라고 가르칩니다. 정신력은 초록에 지어진 것이 아니라 매일 자신에게 반복되는 것을 통해 콘크리트로 내장되어 있습니다. 7일 동안 약점의 단어를 권력의 말로 대체하면 이미 결과가 표시됩니다. 마음을 약화시키고 미래를 훔치는 또 다른 실수는 끊임없는 서둘러입니다. 마음은 유휴 상태에만 연약하지 않고 휴식이 없는 러쉬에 의해서도 연약해집니다. 유대인의 지혜는 질시정지는 행동만큼 중요하다고 가르칩니다. 안식일은 전통일 뿐만 아니라 시간과 관심을 소중히 여기는 연습입니다. 일을 멈추고 인생을 보고 일의 회오리 바람을 남기고 마음을 회복하기 위해 언젠가. 이 시점에서 마음이 마침내 쉬고 명확하게 하기 때문에 힘이 발생합니다. 현대과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켈 누포어트는 깊은 작업에 대해 썼습니다. 강한 마음을 가지기 위해서는 더 이상 일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소음을 침묵시키는 방법을 알아야 하고 실제로 중요한 것에 집중해야 합니다. 마음이 실제로 집중하려면 깨끗이 필요합니다. 고대의 이야기는 이것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상인은 논스톱으로 일했고 중단으로 인해 기회를 잃을까봐 두려워했습니다. 돈이 흐르지만 그의 마음은 점점 더 분산되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중요한 거래를 잊어버렸고 한 달에 이겼던 것보다 더 많이 잃었습니다. 그때 그는 이해했다. 휴식은 시간 낭비가 아니라 이미 달성된 것을 보호한다. 그는 협상 없이 일주일에 하루를 예약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후로 당신의 마음은 더 명확해지고 비즈니스가 더 안정적이 되었습니다. 모어건 하우젤은 이미 부는 당신이 얻은 것뿐만 아니라 당신이 가진 것을 유지하는 능력이라고 이미 썼습니다. 그리고 유지는 마음이 침착하고 세심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가장 많이 오류가 있습니다. 그들은 더 빠른 행동을 할수록 더 많이 축적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서둘러는 주의를 훔치고 돈을 훔칩니다. 절대 쉬지 않는 마음은 약해집니다. 그레그 머큐니 말했듯이 최소하지만 더 나은의 원칙은 밀레니엄 세대의 지혜입니다. 양이 아닌 품질을 평가합니다. 1시간의 의식적인 작업은 10시간 이상의 혼란의 가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휴식은 사치가 아니라 마음을 강화시키는 규칙의 일부입니다. 당신이 당신의 생각을 휴식을 취하는 법을 배우면 질주일에 심지어 일주일 안에 더 명확성을 알 수 있습니다. 마음을 약화시키고 번영을 제거하는 5번째 실패는 작은 단계의 힘을 과소평가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즉각적인 결과를 원하지만 유대인의 지혜는 세상은 벽돌로 지어졌습니다. 라고 가르칩니다. 오래된 랍비는 와이너리를 심은 남자의 비유에 말했다. 느린 성장에 참을성이 없어서 묘목을 끌어 당겨 뿌리를 확인하고 수확 없이 끝났습니다. 그러나 다른 하나는 매일 지구를 돌보았습니다. 몇 년 후 그의 와인은 세대를 연료 공급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마음에 있습니다. 하루에 한 페이지를 읽고 새로운 단어를 배우고 실수를 분석하고 지성이 강화됩니다. 당신이 기적을 기대한다면 당신은 빈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임스 클리어는 작은 습관의 힘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오늘날 그들은 거의 보이지 않는 씨앗입니다. 내일 찰즈 도히그는 각 습관이 행동사슬을 유발한다고 설명합니다. 단일 긍정적인 루틴은 평생을 변형시킬 수 있습니다. 앤젤러 더커스는 그것을 그릿 지속성이라고 부릅니다. 재능은 마음을 강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징계와 전신성을 만듭니다. 당신은 방에서 가장 밝지 않을 수도 있지만 하루에 지식 하나를 추가하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앞서 시작한 사람들을 초과할 것입니다. 유대인의 전통은 미슈너 비바이나 스터디 라인의 원리로 이것을 강화합니다. 아무도 학생이 한 번에 모든 것을 지배할 것을 요구하지 않았지만 끊임없는 반복은 청년을 현명하게 변화시켰다. 현대 세계에서는 논리가 동일합니다. 소셜 네트워크에서 하루를 잃을 수 있습니다. 불을 쌓는 것은 이 단계입니다. 대부분은 책 페이지가 차이가 없다고 생각하면서 이 과정에 속한 실수를 합니다. 그러나 변화의 불꽃을 밝힐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페이지입니다. 마음을 약화시키고 주머니를 비우는 6번째 함정은 징계 없이 사는 것입니다. 사람은 재능, 심지어 지식을 가질 수 있지만 모든 징계 없이는 모든 것이 무너집니다. 유대인 가족은 수세기 동안 간단한 규칙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외부에서 주문하고 주문하십시오. 집안에는 각 물건이 그 자리에 있습니다. 인생에서 각 행동에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것 없이는 혼란에 빠진 마음이 사라집니다. 지금 오전 7시에 자신의 가게를 열고 때로는 오전 10시에 가게를 엽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때로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고객은 그를 어떻게 신뢰합니까? 귀하의 사업은 실패에 처해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항상 동시에 문을 열면 사람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신뢰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징계에 의해 훈련을 받지 않으면 항상 불안정합니다. 켈 누포어트는 이 깊은 작업이라고 부릅니다. 산만하지 않고 집중할 수 있을 때 지성이 기하급수적으로 커집니다. 그레그 머표는 덜하지만 더 나은 것은 사소한 것이 아니라 명확한 선택이라고 가르칩니다. 목표를 너무 많이 설정하면 분산됩니다. 필수 요소를 선택하고 매일 징계로 수행하면 힘이 탄생합니다. 라이언 할러데이는 장애물은 길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징계는 장벽을 단계로 바꿉니다. 피곤할 때, 원하지 않을 때는 테마가 취해져서 더 강해집니다. 그리고 불을 창출하는 것은 징계입니다. 그것 없이는 그 사람은 항상 자신이 얻는 것보다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따라서 학습, 중요한 대화,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는 결정을 소비합니다. 유대인의 지혜는 중요한 세부 사항을 추가합니다. 징계는 처벌이 아니라 자신을 존중합니다. 어쩌면 자신을 통제하면 다른 사람을 이끌 수 있습니다. 내면에 조잡한 사람은 결코 환상 외에는 아무것도 만들지 않을 것입니다. 징계를 감옥으로 보는 것은 대부분 잘못되었습니다. 사실 그녀는 마음을 풀어주는 사람입니다. 혼돈, 약점, 불필요한 방법을 제거하고 힘으로 이어지는 것만 남습니다. 마음이 깨지기 쉽고 지속적인 빈곤을 유지하는 7번째 실패는 목적 없이 살고 있습니다. 황혼의 새벽에 일할 수 있지만
왜 그런지 모르면 피로가 부족보다 빨리 소비됩니다. 빅토르 프랭클, 빅터 프랭켈은 인간이 이유가 있다면 거의 모든 것을 지지한다고 썼다. 유대인의 전통은 이것을 반영합니다. 의미는 어둠으로 안내하는 램프입니다. 메이슨 3마리를 상상해 보십시오. 당신의 일에 대해 물었을 때 한 사람은 빵을 얻기 위해 돌을 가지고 다니십시오 라고 대답합니다. 또 다른 사람은 나는 벽을 짓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세 번째 미소, 사원의 곡 모든 사람이 똑같은 일을 하지만 세 번째는 돌을 더 가볍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의 마음은 목적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무의미한 돈은 먼지가 됩니다. 당신은 축적할 수 있지만 무엇을 모른다면 그것은 손가락 사이에서 줄어듭니다. 목적이 있는 경우 가족을 부양하고 유산을 개발하고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십시오. 그것은 생명을 얻고 당신에게 돌아갑니다. 사이먼 사이넥은 이것을 시작 이유라고 부릅니다. 그것 없이는 인생은 도착하지 않고 인종이 됩니다. 그것으로 모든 세부 사항은 여행의 일부가 됩니다. 셔바트의 또 다른 측면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지 휴식이 아니라 내가 왜 걷고 있습니까? 유대인 전통에서 부는 결코 돈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시간이 다. 가족, 의미. 사람은 가난하지 않을 수 있지만 목적이 있다면 이미 부자입니다. 그 반대도 사실입니다. 하나는 금으로 둘러싸여 있을 수 있지만 영혼이 비어 있으면 이것은 진정한 빈곤입니다. 이 함정에 빠질 때 대부분은 깨닫지 못합니다. 너무 많이 귀험한 3가지 말을 반복합니다. 그리고 마음을 약화시키고 운명을 훔치는 것은 이 말입니다. 무언가가 많은 일을 할 때 당신은 의미를 보고 싸우고 꿈을 꾸는 것을 멈춥니다. 유대인의 지혜는 그 반대를 가르칩니다. 무관심을 정착시키지 마십시오. 당신의 불꽃을 지키십시오. 그것은 당신의 진정한 보물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비밀은 다음과 같습니다. 돈이 목적이 있는 곳으로 흐릅니다. 왜 그들이 일하는지 아는 사람에게 옵니다. 신경 쓰지 않는 사람들에게서 도망치십시오. 이제 우리는 중심점에 도착합니다. 빈곤 한 사람을 유지하는 모든 함정은 나는 상관하지 않습니다. 이 문구는 독입니다. 그것은 의미를 침식하고 징계를 전멸시키고 주의를 지웁니다. 그것을 반복하는 사람들은 그들의 행동과 결과 사이의 연결을 보지 못합니다. 마치 인생이 내일까지 연기될 수 있는 것처럼 산다. 그러나 내일은 결코 되지 않습니다. 밀레니얼 지혜는 운명이 상황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발음하는 단어, 우리가 키우는 생각, 그리고 우리가 선택한 선택에 의존한다고 가르칩니다. 무관심을 뿌리면 빈 수확을 수확하십시오. 그것이 목적, 감사와 노력을 심으면 수확은 힘과 풍요로울 것입니다. 오늘은 변화를 향한 첫걸음을 내디딜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단순하고 정확한 행동입니다. 첫째, 중지. 왜 내가 살고 있습니까? 왜 일하는가? 왜 돈을 정말로 원합니까? 변명 없이 대답하십시오. 둘째, 어휘에서 에너지를 훔치는 문장을 제거하십시오. 명확성과 인식의 말로 대체하십시오. 나는 유산을 쌓고 있다. 나는 가족을 강화시킨다. 나는 매일 더 강해지는 법을 배웁니다. 셋째, 매일 최소 30분 이상 중요한 작업에 전념하십시오. 이것은 의식이 된다. 이 반복적인 작은 제스처는 자신의 길을 통제할 수 있습니다. 현인들은 항상 알고 있습니다. 부는 지갑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당신 안에 사는 것입니다. 내부가 비어 있으면 주머니도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목적, 감사와 결단력이 그곳에 살고 있다면 돈이 당신에게 당신의 길을 찾습니다. 기억하십시오. 당신의 말은 열쇠입니다. 그들은 문을 잠그거나 열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당신은 미래를 훔치기 때문에 나는 상관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여기 가장 강력한 진실이 있습니다. 당신은 약하지 않습니다. 그는 단지 힘, 훈련 및 의미가 부의 진정한 기초라는 것을 잊었습니다. 기억하다.
그리고 연기를 시작하십시오. 오늘. 소란 없이 쇼 없이 적용될 때 변화하는 실용적인 지혜만.